모든 조직은 집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조직은 집단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돈을 벌고 살아가려면요, 누구든 집단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집단에 들어가서 적응해서 돈을 벌고 살아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는 아주 가까운 몇 명, 중학교는 좀 더 먼 학교, 고등학교 때는 좀 더 먼 학교, 좀 더 넓어지죠. 그리고 대학교 때는 드디어 정말 지역사회가 아니라 저쪽에서 오는, 전국에서 오는 학교들. 이렇게 사회가 넓어지고 점점 스스로 하게끔 이 학교 시스템이 변경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이가 자라나면서 사회에 적응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 집단에 적응을 하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거를 본인 스스로 막아요. 왜 혼내요? 왜 혼내요? 왜 혼내면 안 되죠? 이렇게 금쪽 같은 내 자식을 왜 누가 감히 혼내요? 이러면서 ADHD 양성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산만한 사람으로 만들고 혼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고 조직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반사회성을 육성을 해요. 반사회성이 뭔지 아세요? 사회성에 반한다는 거죠. 사회성은 뭐예요? 이렇게 단체로 있을 때 적응하는 능력이고요. 반사회성은 뭐예요? 저거 짜증나 가 반사회성이에요. 그렇다면 반사회성을 계속 만들어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요. 어떻게 될까요? 무섭지 않습니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 우리는 그래도 잘 적응했어요. 우리가 예전 그 MZ세대라고 해서 여기도 되게 많아요. MZ세대라고 해서 MZ세대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분석들이 막 쏟아져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강의를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뭐 계속 오래 했었잖아요. 이 아무리 개인주의적인 MZ세대라고 하더라도 젊은 꼰대가 되는 나이가 있습니다. 몇 살인지 아세요? 보통 나이가 28이면 젊은 꼰대로 변하더라고요. 근데 28이면 왜 변하는 줄 아십니까? 드디어 조직의 논리를 이해하고 드디어 조직에 적응을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저런 모습이었는데 근데 저렇게 하니까 내가 힘드네? 를 경험하니까 젊은 꼰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직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건 사회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저가 직장생활 26 정도까지밖에 직장생활 안 했어요. 근데 26, 27 이때쯤부터 제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개인 사업하다가 법인 사업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뭔가 조직 내에서 안 있었을 것 같아. 그리고 프리랜서를 하면 혼자 되게 재미있게 자유롭게 살 것 같아. 프리랜서를 꿈꾸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프리랜서가 얼마나 지옥 같은지 저는 경험했어요. 왜? 내가 나를 먹여 살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안 해보셨죠? 내가 나가가지고 누구한테 구걸하지 않는 이상 누가 나한테 돈 줘요? 안 주잖아요. 그럼 내가 나를 먹여 살리려면 적어도 나한테 돈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한테 돈을 지불할 가치가 뭐가 있어요? 없으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영업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경쟁 PT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직원도 뽑아야 되고 프리랜서들 협업도 해야 되고 결국은 그것 또한 뭐예요? 혼자 일하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세상에 혼자 일하는 사람은 없어요. 혼자 프리랜서를 하든 아니면 이 조직 안에 있든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자기 통제력이라고 하는 게 높아져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인생 길게 살아요. 몇 살까지 살아요? 우리 평균 연령 어떻게 되죠? 재수없으면 100살이에요? 요즘 보면 90세 넘기신 분들도 계시고요. 요즘 의료기술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건강관리 잘 하시는 분일수록 심지어 외모도 젊어 보여요. 그 무슨 회장님도 계시죠? 총장님인가? 길 여사님이에요? 네, 길병원. 그분 외모 보셨어요? 와, 엄청나지 않아요? 외모가 그냥 60대예요, 60대. 근데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 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제가 이제 인플루언서고 그리고 또 강남에 있고 하다 보니까 협찬이 가끔 들어와요. 얼마 전에 줄기세포를 맞으라고 해서 협찬을 받았어요. 줄기세포가 1,000,000원이거든요. 근데 줄기세포를 맞잖아요? 그럼 피부에 맞아 피부 나이가 5년은 되돌려진대요. 근데 몸으로 맞잖아요? 그러면 몸에 안 좋은 곳으로 또 그 줄기세포가 간대요. 그러면 그렇게 젊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의료기술 진짜 기가 막히다 진짜. 정말 돈 있으면 이렇게 젊어지는구나. 저 그 생각까지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의료기술 계속 좋아지죠. 그리고 더 젊어지고 있죠. 수명 연장되고 있죠. 몇 살까지 살아요? 우리 정말 재수없으면 100살까지 살아요. 암 아니고 교통사고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는 사실 잘 살아야지를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이 생각하고 사회 적응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누가 가장 불행할까요? 자기가 가장 불행해요. 자기가. 조직에 적응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장 불행해요. 제가 강의한 지 한 4년, 5년 이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정말 배고프거든요. 진짜 배고프거든요. 강의도 없고. 강의하면 맨날 재우죠. 강의하면 재우고, 강의하면 재우고, 강의하면 재우고. 그럼 강의하면 잘리고, 강의하면 잘리고, 강의하면 잘리고. 이거를 얼마나 했는데요. 그러다가 실력이 늘어난 거지. 처음 다 잘하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처음에 강의할 때, 와, 강의하면 모두 재우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와, 대단한 사람이에요. 와, 숙면 취하게 하는 것도 진짜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랬는데 중요한 건 지금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적어도 잘리는 횟수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적어도 몸값이 더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보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그 당시에서부터 계속 쌓인 실력들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옛날에 내가 정말 돈 못 벌 때는요. 옆에서 야, 아메이 한번 와볼래? 세미나 여기 재밌는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불러요. 너도 이거 하면 너 진짜 연봉 1억 금방 되겠다. 저한테 맨날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내가 이 직업을 선택을 했는데 이 직업에서 탑을 한 번 정도 찍어봐야 되지 않겠어? 여기에서 이름을 한번 날려봐야 되지 않겠어? 내가 여기서조차 이름을 날려보지 않았는데 아메이 간다고 잘하겠어? 내가 여기에서 연봉 1억 되기 전까지는 딴 거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도 저한테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바깥에 나가면 지옥이다라는 얘기 미생에서 나오잖아요. 실제로 저는 이 지옥에서 거의 21년을 살았잖아요. 21년을 살면서 제가 지금도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다시 20대로 돌아가서 직업을 선택할 수 있으면 이 직업은 너무 좋지만 너무 힘들고 너무 고되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나는 직장 생활하면서 다니고 싶어라고 얘기를 해요. 전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여기 나와서 고생을 하는 것만큼 반만 직장에서 하잖아요. 바깥에서 나와서 고생할 거에 반의 반만 고생하잖아요. 회사에서 진짜 인정받습니다. 정말 인정받아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의 수십 배를 키워야 되는 이 바깥보다 안에서 조금만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엄청 인정받아요.